안녕하십니까, 박평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죠. 그것도 2년이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손실, 이게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손실은 인명입니다. 인명이 이렇게 부상자를 포함해 갖고 우크라이나에서 집계하는 것 보면은 40만 명이 넘었죠. 러시아인들의 어떤 사상자가. 그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도 아마 이제 사망한다면 한 80만 명의 젊은이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 요즘 시대에. 그럼 그 가족들, 그리고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의 영토, 무서운 일이죠.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동맹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확대회담 및 단독회담을 한 뒤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 소련이 냉전 시대인 1961년 체결한 조소 5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제 소련 때는 그런 게 있었겠죠. 러시아로 바뀌면서 이제 그게 아마 해소가 됐던 모양인데 다시 이제 부활이 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 허물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국제사회는 두 사람의 만남 자체를 위험한 거래로 주시해왔다. 그런데 밀착을 넘어 군사 분야에서 한 몸처럼 대응하고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겠다고 대놓고 시에 나서며 우려가 현실이 됐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등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우려가 커졌다. 그뿐이 아니라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군사, 경제, 우주, 철도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며 보란듯이 밀착을 가셨다.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 와해에 나서는 동시에 자구우면하지 않고 뒷거래를 늘리는 그들만의 리그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한국과 남남 선언한 북한이 어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간악기로 한 건 예사한 일이 아니다. 북한은 6.25 전쟁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모스크바를 찾아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은 역사가 있다. 김 위원장은 역시 2019년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각각 대구경 방사표를 비롯한 단거리 미사일을 13차례 발사하고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이 최근 휴전선에 장벽을 쌓고 전술도로를 건설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하반기에 당 전원회의에서 공세적 정책을 결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애교적 노력과 함께 말로만 즉시 강력한 끝까지가 아니라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김 위원장은 어제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쟁과 핵무사일 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북러의 자칭 번영은 국제사회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다. 김 위원장은 어제 새벽 수행은 없이 공화당에 나가 나홀로 푸틴 대통령을 영접했다. 이 장면이 국제사회에서 애면받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처지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복잡 다변한 그물망 국제사회에서 독불장군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다. 두 나라의 밀착이 무기거래 등 불량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두루 고립만 가질 뿐이다. 고립만 되면 좋은데 또 어린 친구가 또 잘못 판단하고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그러한 것 갖다가 하진 않겠죠. 그 전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저는 좀 이제 걱정을 항상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 가끔씩 미군 철수를 얘기하고
그 사람 원래 뭐 사업을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국제 관계를 갖다 지금까지 미국이 스스로 생각해 왔던 뭐 경찰 국가 막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득만 생각하는. 그리고 김정은이하고도 두 분 만났습니까? 하여간 이 사람의 어떤 그 움직임을 갖다가 예상을 정상적인 시각으로 예상을 못하게 하는 예측 불허한 그런 사람이죠. 미국 공화당에서는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늙어가는 건 모르겠어요. 훌륭한 사람들 많을 텐데 80이 다 돼가고 80이 넘은 사람들에 매달려서 그 참 지구상의 경찰 국가라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도 가장 앞장서 있던 미국 사회가 어떻게 저렇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거기도 좀 멋쟁이들이 안 나와나. 내가 볼 때 미국 정치인들 참 멋있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미국 국민들 탓인가? 우리나라에도 뭐 정치인들 수준은 국민들 수준이라고 그러던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뭐 항상 수박 겉핥기로 읽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 돈 선생이 번역해 놓은 그 주역의 개사편인데 물론 워낙 뭐 이제 한자 실력도 부족하고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옛날 2000 몇백 년 전에 물론 다는 아니겠죠. 이제 공자님 얘기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많이 부활이 되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넓고 크게 이렇게 생각이 왔는데 2000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람들 생각에 참 언저리도 못 가는 게 못 가고 있다는 게 좀 부끄러울 따름이죠. 하여간 어려운 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실은 뭐 저를 포함한 많은 그 참 한국의 부자가 아닌 사람들 또 뭐 그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절대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 때문에 감사히 생각하고 더구나 우리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많은 국민들이 또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 이 국가의 위에서 상층부에 있으면서 본인들의 다음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라고 뭐 예를 쓰는 사람들 또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국회의원은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모습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어떤 지도층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가. 지금 국가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가장 큰 해결점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좀 안정감을 가지고 장래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근데 결혼하고 출산하면은 자 나도 열심히 놀아가겠지만은 사회에서 국가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협조해 줄 것이다. 포퓰리즘적인 그런 걸로 해갖고 뭐 준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